그리고 친구들 유아, 코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사면 안 되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언급해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어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제품. 갤럭시 버즈의 새 제품이 콩나물 디자인으로 변한다는 소문이 있죠? 그렇게나 콩나물을 까던 삼성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아마 이걸 겁니다. 입에서 마이크가 멀어질수록 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저런 신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반짝반짝한 기술들은 이미 대부분 적용되어 있으니 이제는 삼성에서도 콩나물 디자인으로 물리적으로 입과 마이크의 거리를 줄여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죠. 고가의 게이밍용 헤드셋들이 이렇게 생긴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블루투스 헤드셋 중 그나마 통화 품질평이 좋은 제품들이 아이팟이나 갤럭시 버즈인데 그런 고가품을 살 돈이 없으니까 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거의 입과 마이크가 붙어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 이런 제품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제품은 가장 저렴한 이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1.66달러. 헤드셋아, 다른 건 안 바랄게. 통화만 좀 잘 되자. 땡입니다. 너는 박스부터 장난질이냐? 이 헤드셋, 이렇게 생긴 모노타입 제품인데 박스에 스트레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불안하네요. 일단 2차 개봉기라는 점 미리 밝혀드리고요. 그래서 USB 선이 저딴 식으로 감겨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모노 제품으로 왼쪽, 오른쪽에 맞춰 낄 수 있는 이어우크, 본체, 충전용 케이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죠. 박스는 나가리지만 제품 설명서는 또 모르잖아요. 설명서라도 잘 되어 있으면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마저 엉망이면 지옥이죠.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제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조사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정성을 들였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델을 하나의 사용 설명서로 퉁쳐놓은 경우도 있고 제품이 업데이트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반영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사용법 소개는 무난합니다. 페어링 방법 안내가 있고 제품 부위별 안내, 충전 및 사용 방법, 이어후크 교체법 등이 있네요. 그런데 눈에 걸리는 문구가 있네요. 한쪽만 착용하는 모노 제품인데 서라운드 사운드라니. 와, 블루투스 헤드셋 설명서에 그런 말이 써있는 거야? 흔들리잖아. 제품 설명서에 숨어있는 적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니 아마 헤드셋을 전쟁터에서 쓰라고 하는 건가?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아? 그래도 그런 상황이면 정말 골치 아팠을 거야. 지금 설명서 내용만 좀 웃긴 거니까 다행이지. 제품 자체는 문제 없으면 최고인 거지 뭐.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래? 제품 자체에 문제만 없으면 최고지. 완전 럭키비키잖아. 영상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음악 들을 생각 없고요. 다소 잡음낀 음질이라도 통화만이라도 내 목소리가 수음만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좀 써봤는데요. 일단 블루투스 페어링은 잘 됩니다. 무게가 무척 가벼워서 착용감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귀가 좀 아프긴 했어요. 이어후크가 귀를 가볍게 씹는 느낌? 하지만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되니 완전 럭키비키. 머리를 막 흔들어도 빠지지 않았어요. 음질을 이야기드리자면 소리는 납니다. 모노고 더구나 저렴한 제품이니까 좋은 부품을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람 말을 알아들을 정도 소리면 저는 만족합니다. 듣는 건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통화 음질이 최악입니다. 저가형 블루투스 이어폰의 통화 음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쁩니다. 마이크가 별도로 있는 제품이라고 믿기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저렴한 마이크 부품이라도 이 위치에 달려있다면 통화 품질이 이래선 안 돼요.
제 생각에 이 제품 여기에 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 그냥 데코 같은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끄고요. 이 분해 장면이 좀 어색해 보인다면 눈썰미가 좋은 편입니다. 사실 조립 장면을 역재생한 거거든요. 도구는 십자 드라이버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역시 마이크 케이스 안쪽에 마이크는 없네요. 이어 후크를 분리해줬습니다. 기판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메인 기판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이크는 여기 한 개 달려있어요. 여기 기판에 동그랗게 반짝이는 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자리에 마이크 부품은 없고요. 다만 마이크홈과 현재 달려있는 마이크의 사이즈가 동일하고 선이 꼬이지 않도록 하여있다는 점에서 부품만 있으면 실제 장착이 가능해 보입니다. 금형에 마이크 구멍이 있고 제품 판매 페이지에도 노이즈 리덕션이니 활성 소음 제거니 하는 문구를 볼 때 마이크를 2개 달아서 이해시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이 제품에는 하나만 달려있는 상태지만 유사한 부품을 사서 달면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제품에는 하나만 달려있고 입에서 가장 먼 부분에 마이크를 달아놨으니 음질이 좋을 리가 없죠. 기판의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헤드폰 스피커 유닛과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겉을 봐도 자세한 정보는 없고요. 사이즈는 가로 25mm, 세로 15mm 정도, 높이는 약 5mm 정도. 기판 뒷면에서는 메인 칩셋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블루드럼에서 제조한 칩이라는 것 정도가 확인될 뿐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디오 칩셋을 만드는 회사로 샤오미, 베이서스, 유그릿, 필립스, 오디오 테크니카 등 많은 회사에 관련 칩셋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제품은 칩셋 데이터시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최신 제품들은 데이터시트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품에 달린 칩셋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해시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제품 만들 수는 있죠. 이 부분은 장식이고 실제 마이크는 여기 있고 노이즈 리덕션 같은 거 안 되는 제품이다라고 솔직하게 소개하고 판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랑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법이죠.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시점이 작년 5월이었고 영상은 어쩌다 보니 지금 나왔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품인데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가든 할인가든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무조건 돈이 아까운 제품입니다. 배터리 정보라도 좀 명확하면 부품으로라도 쓰겠는데 그마저도 없으니까요. 이건 거의 사기라고 봅니다. 옛말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방심하면 코 베어간다더니 정말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다음에도 좋든 나쁘든 이슈가 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한가한 연구소의 코지였습니다. 오늘도 여유롭고 한가로운 하루 되세요.